치과 의사지만 치아보다 더 중요한 건 심장하고 혈관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이가 드셔갖고 이런 약물을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 약을 중단을 해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놀라셨던 거죠. 복용하고 계신 어떤 약물도 끊지 않았습니다. 피 많이 났냐? 많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 혹은 우리 부모님이 항혈소판제, 항응고제를 복용을 하고 계신데 치과에서는 이 약물을 일정 기간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믿고 오세요. 저희 치과가 오늘은 전신질환과 임플란트를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전신질환과 임플란트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고 꼭 임플란트가 아니어도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잇몸 치료라든지 발치가 됐든지 오늘은 제가 정말 자신 있어 하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치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귀담아 들으시면 내 건강,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치과 치료 받을 때 도움이 되실 거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상태로 저희 치과에 오신 환자분이 계세요. 여기에 임플란트가 있었는데 환자분이 너무 흔들거려서 집에서 손가락으로 뽑으셨대요.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임플란트를 했던 게 탈이 났던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환자분이 치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예 소견서를 들고 오셨거든요.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셨고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하셨대요. 더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현재 항혈소판제 중단이 불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약 유지하면서 발치를 진행해주세요. 내과 교수님이 치과 치료할 때 중단하면 안 되니까 약을 유지하면서 발치를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항혈소판제를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냐면 아스피린이라고 항혈전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플라백스라고 두 종류의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신 거예요. 약을 두 종류나 복용을 하고 있는데 약을 중단하지 않고 이를 뽑으면 피가 많이 날 텐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잇몸 치료를 하거나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의뢰 약을 중단하기를 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는 중단하지 않고 그냥 수술 과정을 하기를 권고하고 있어요.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게 되는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경색이 왔거나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피가 굳지 말라고 그 약을 복용을 하는데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시면서 이를 발치하거나 임플란트 수술해도 출혈이 많지 않아요. 혹시나 출혈이 조금 있다고 해도 그거 지혈을 해야 되는 거는 치과 의사의 몫이지 그 약을 처방해준 내과 의사나 신경과 선생님의 몫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이가 드셔갖고 이런 약물을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 약을 중단을 해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치과 의사지만 치아보다 더 중요한 건 심장하고 혈관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어떻게 했냐? 요 치아도 너무 상태가 안 좋고 이 임플란트도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요 치아 먼저 발치를 해드렸어요. 요거 피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 환자분 봤을 때 피가 그냥 송글송글 조금씩 올라나오는 그 정도의 양상으로 피는 나오게 마련이고, 지혈 처치를 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피가 많이 나서 지혈을 하는 게 아니라 피를 더 잘 응집시키기 위해서 지혈 처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지혈에 도움이 되는 가글까지 환자분한테 드려요. 그 가글은 지혈에 어떤 도움이 되는 성분을 직류수랑 섞어서 제가 환자분한테 드리거든요. 만약에 환자분이 이렇게 이를 뻗고 가셨는데 입안에서 조금씩 피가 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드린 지혈에 도움이 되는 가글이랑 거즈를 물고 계시라고 또 한번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까지 하면 환자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저희 치과만 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치과는 나를 생각해서 약도 끊지 않고 모든 시술을 해주는데 지혈도 잘 해주고 집에 가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대비책까지 다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환자분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이 임플란트 제거 수술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복용하고 계신 어떤 약물도 끊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유독 조금 그런 경향이 짙은 것 같아요. 이 약을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임플란트나 발치나 이런 거를 해서 응급상이 왔던 확률보다 약을 중단을 했을 때 뇌나 심장에 탈이 나서 응급실로 가서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혈우병 이런 환자분들이 있어요. 이 환자분들은 피를 응고시키는 성분이 우리 몸에 없기 때문에 한번 피가 나기 시작을 하면 정말 멈추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약물들은 중단하지 않고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 혹은 우리 부모님이 항혈소판제, 항응고제를 복용을 하고 계신데 치과에서는 이 약물을 일정 기간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믿고 오세요. 저희 치과가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유명해요. 전국에서 다 오세요. 치과 치료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제는 의과에서 약물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소견서를 먼저 주는 추세로 가고 있고, 환자분들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는 치과를 찾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항혈소판제가 됐든 항응고제가 됐든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데 약을 꼭 중단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들으셨다면 저희 치과에 한번 문의를 주시면 잘 응대를 해주실 거고, 더 궁금하시면 저희 치과로 내원을 해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도 중요한데 심장이랑 뇌가 더 중요한 걸 항상 명심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